위인 이야기를 보면서 뉴턴이 어떤 위대한 발견을 했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미쳤나 봐. 그러게 말이야. 점잖게 생긴 사람이 어린애처럼 비눗방울을 불며 놀다니. 동네 여자들이 걱정스럽다는 듯 한 남자를 쳐다보며 수근덕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을 지나던 한 청년이 여자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점잖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린애처럼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마당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가느다란 지푸라기로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투명한 비눗방울들이 한 줄기 햇살을 받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빛깔을 띠었어요. 청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청년이 다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아니, 교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비눗방울에 나타나는 빛깔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다네. 비눗방울이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 뉴턴은 빛이 투명체의 얇은 막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빛깔이 나는 고리 모양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언제나 틀에 박힌 이론을 외우고 이미 누군가가 발견해 놓은 공식들만을 꿰고 있었어. 하지만 과학이란 그런 게 아니야. 새로운 눈으로 자연과 사물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야. 청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비눗방울을 불며 재미있는 실험에 빠져있던 대학 교수가 바로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랍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반사망원경을 발명했고 빛이 7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뉴턴을 천재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뉴턴의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뉴턴은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뉴턴은 1642년 영국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이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바람에 뉴턴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뉴턴은 선생님도 친구들도 학교도 싫어했어요. 뉴턴은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성격도 활발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어둡고 우울한 아이, 늘 혼자서 노는 아이. 친구들에게 비추어진 뉴턴은 늘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이 시냇가에 와글와글 모여들었지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걸 너 혼자서 밤새 만든 거야?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는걸. 뉴턴, 너 제법이구나. 친구들은 뉴턴이 만든 물레방아 앞에서 감탄을 연발했어요. 기계와 도구에 관심이 많았던 뉴턴은 혼자서 물레방아를 만들었어요. 시냇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면 바퀴가 돌면서 천천히 맷돌을 돌렸어요. 그것을 본 친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단 한 명의 친구만 빼고요.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신기해. 화가 난 뉴턴이 친구를 쏘아보자 그 친구가 말했어요. 너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물레방아가 맷돌을 돌리는지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냐고. 뉴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친구의 말에 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뉴턴은 화가 나서 막무가내로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시냇가는 금세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뉴턴이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무는 해를 보며 뉴턴은 생각했어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 도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해. 그때부터 뉴턴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집에서는 농사꾼이 되라고 했지만 뉴턴은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 농사일보다 훨씬 더 좋았답니다. 뉴턴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혼자서 책을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워낙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던 뉴턴은 날마다 기숙사에 처박혀서 여러 과학자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읽고 또 읽었지요. 뉴턴은 그 중에서도 케플러란 과학자가 이야기한 지동설에 대한 연구를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모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즈음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뉴턴은 고향 마을로 내려와 있어야 했지요. 고향에 와서도 뉴턴의 머릿속엔 지동설에 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동설은 정말 멋진 이론이야. 하지만 그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 뉴턴은 지동설을 찬성했지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지구와 달은 어떻게 부딪히지 않는 것일까? 멀리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계의 행성들은 어떤 원리 때문에 규칙적으로 궤도를 돌 수 있는 거지? 뉴턴의 고민은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뉴턴은 떨어진 사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어. 뉴턴은 또 생각했어요.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졌을까? 순간 뉴턴은 뭔가 강한 것에 머리를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거야.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는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다. 뉴턴은 마침내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뉴턴은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지구는 끌어당긴다. 사과도 끌어당기고 나무도 끌어당기고 나도 끌어당기고 달도 끌어당긴다. 물론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지. 달과 지구에 끌어당기는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거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실마리가 되었답니다. 모든 행성들은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천체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지요. 뉴턴이 오랜 시간 고민한 지동설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 공식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어요. 모든 법칙이 밝혀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뉴턴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뉴턴의 일화에 대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발견한 이론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무엇도 우연히 떠오른 생각은 없어요.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뉴턴은 작은 사과 한 알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비밀을 밝힐 수가 있었던 거지요. 뉴턴은 8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어요. 뉴턴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밝혀지지 않은 진리를
큰 바다에서 조약돌 몇 개, 조개 몇 개를 줍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 말에서처럼 뉴턴은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진리 가운데 몇 가지 진리만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진리는 결코 작은 것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과 관찰,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